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뉴스 심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위원 12명 인선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다수 포함됐지만 이른바 비윤계 인사의 합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까지 참전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까지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다시 한번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마약 공급 혐의로 의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씨와 권 씨에 대해선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북부와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굵은 우박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 기관이 판단에 개입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도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다음 달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인적 구성이 기울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손에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리가 이뤄진 게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안 거친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당은 무조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여당을 향해 국회 발목 잡게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 주십시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과 야권 편향 인사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 민주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설 태세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쇄신을 함께 이끌 혁신위원 12명을 인선하며 여성과 청년, 또 당과 무관한 전문가들을 많이 배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지어 바른 길을 찾겠다고도 했는데 비윤계 인사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쓴소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이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선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청년,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우리 쪽 당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이처럼 혁신위원 인선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전체 회의를 진행합니다. 연말까지 60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한 혁신위는 통합과 희생을 강조하며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 등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과 후임 정책위의장 인선을 오늘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최근 당내 의견을 들으며 두 당직 인선 대상을 고심해 왔습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현재 지도부에는 없는 호남과 충청 출신 등이 인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검찰은 취재 과정의 왜곡을 확인했다며 과잉 수사란 지적을 반박했는데 경향신문 등은 정권 친위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이번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재작년 10월 무렵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한 경향신문은 여러 기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검찰은 경향신문과 뉴스버스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의 주장을 인용해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혐의를 인지하거나 계좌 추적까지 벌여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자인 이 씨 등을 조사한 결과 인터뷰한 기자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과잉 수사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나아가 이번 보도들이 대장동 게이트 확산 시기 김만배 씨가 수사의 화살 등을 돌리려고 가짜 프레임을 제기한 것과 무관치 않다 본다며 연관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왜곡 보도로 규정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선 공개를 꺼리면서 해당 언론사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충분한 숙고와 취재를 거친 거라며 왜곡이 없던 건 물론 반론도 충분히 실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 정권 보위를 위한 친위 수사라 비판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자들을 차례로 불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국기문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 행정기구인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현재는 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마약 공급 혐의로 의사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와 권 씨에 대해선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연루된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약 공급책으로 의사 A씨를 지목한 겁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A씨가 공급한 마약의 종류와 분량, 제공 경로, 금품 거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마약 공급책이 A씨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A씨가 입건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주점 실장과 E씨, 권씨 등에 이어 A씨까지 5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고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와 권지용 씨 등의 소환조사 일정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 등을 불러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출국 금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경찰은 다만 유명 아이돌 가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북부와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굵은 우박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달리던 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6명이 다치는 사고도 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우박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집니다. 도로는 불과 몇 분 만에 한겨울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쉴 새 없이 와이퍼를 작동시켜보지만 세차게 내리는 우박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구슬만한 것부터 대추 혹은 탁구공만한 것까지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아니, 떨어지는데 전쟁 난 것처럼 무슨 쉴 새 없이 계속 따다다다닥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손 내밀어 봤는데 너무 따가웠어요. 야외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차 상태를 확인하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차 유리 쪽이 위쪽에 선바이저가 양쪽으로 다 깨져 있더라고요. 버스 한 대가 귀퉁이가 찌그러진 채 고랑에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도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은 겁니다. 버스에는 고구마 수확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작업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70대 여성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찢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서는 50대 여성이 하수구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성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물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 화성시가 신규 직원 숙소로 임차한 빌라가 수원 전세 사기 핵심 인물인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진안동에 있는 원룸 4세대를 정시 소유 법인과 보증금 5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해당 건물에 사는 직원이 지난 5일 임의 경매와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으며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는 법률 자문을 의뢰해둔 상태로 검토가 끝나면 정시 법인을 고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배달 노동자 가운데 40%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배달 노동자 549명의 근무 환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40.3%인 221명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93%인 513명은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또 25%의 배달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1,000명 이상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정원이 5,000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의대 증원은 사회적 갈등이 커져 환자의 희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괄 증원한 뒤 추후 감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지역 공공의대를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며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도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IT 기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33%가 줄었습니다. 컴퓨터는 58%,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도 20%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은 마이너스 12.9%로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중국, 일본보다도 수출 감소폭이 2~3배가량 컸습니다. 세계 수출 상위국 1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순위도 작년 6등에서 8등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장기 수출 추세도 2018년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국에 이어 수출 증가율 2위에 올랐으나 2018년부터 5년 동안은 미국에도 뒤지고 세계 평균 증가율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을 지속해 올해 상반기엔 2.59%로 추락했습니다. 2000년이 2.67%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1995년 수준으로 회귀해버렸다. 이 결과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역협회는 올해 4분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회복하면서 내년에는 수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한 국내 투자 감소, 또 노동 유연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며 이번 주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오르며 1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적게는 0.01%포인트에서 많게는 0.03%포인트가 줄어 상승 동력이 다소 약화한 모습입니다.
하마스 섬멸을 위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지만 이스라엘의 고민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헤즈볼라는 물론 이란까지 노골적으로 참전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병원 하늘 위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종횡무진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체념한 듯 하늘만 올려다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국경에선 이스라엘군 탱크 부대가 막바지 지상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צריכים לרסק את החמאס כדי שאנשים יהיה להם את הביטחון לחזור, אבל בשלב הסופי אנחנו נוכל גם לבנות ולהרחיב ולעשות את החבל הזה מאוד פורח ובטוח. 하지만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당장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더욱 강력한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duty of all Muslims and Arab in this region to support our people. We want to fight against the occupation in the Lebanese front, in the Jordanian front, in the whole Arabic front, everywhere. 이스라엘의 앙숙 이란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멸할 거라면서 전면 개입까지 시사했습니다. اگر خودشان پا بگذارند در همانجا دفن خواهند شد. راه دیگری وجود ندارد. تصور می‌کنند می‌توانند شکست را با جنایت جبران کنند. 20일 넘게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가 인도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은 간간히 반입되지만 연료 공급은 완전히 끊겨 병원과 유엔 활동까지 중단 위기입니다. Fuel, which is desperately needed to run backup generators, remains banned as a result,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UNRWA, has almost exhausted its fuel reserves and began significantly reducing its operations.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220여 명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우려대로 하마스는 인질을 협상 카드로 내놨습니다. Hamas is ready to release civilian prisoners. On the other hand, the world should support the release of 6,000 Palestinians held in Israeli prisons.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지상군 투입에 사실상 부정적인 것도 이스라엘을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 수가 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인주 당국은 현지 시각 26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밤 총기 난사로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육군 예비군 하사 로버트 카드를 추적 중이며 용의자는 2002년부터 예비군에 복무한 총기 교관으로 지난 여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카드가 무장 상태로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의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며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메인주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넘게 소유권을 주장해온 부석사는 대법원이 약탈을 정당화하는 패륜적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문화재 전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보관하고 있던 금동관음 보살 좌상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 부석사가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 결연문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고 쓰여 있었고 부석사는 2016년에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당시 외구의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 한국의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 2심 모두 외구에 의한 약탈은 인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 7년 만에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판시한 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 인정되는 취득 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본 겁니다. 결과가 나온 뒤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 문화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폐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대법 판결 직후 일본 측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불상이 결국 일본 사찰로 돌아가게 되면서 앞으로 절도문화재 소유권을 놓고 비슷한 사건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광주에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Y자 형태로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데요. 광주시가 두 강변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인 Y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을 관통하지만 휴식 공간 외에는 별다른 매력을 찾기 어렵던 영산강과 황룡강. 두 강변에 활력과 매력을 덧입히는 광주 Y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수질 3, 4등급에 불과한 영산강을 2030년까지 2급수로 개선해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유례 없는 가뭄 속에서 먹는 물을 우리가 고민할 정도가 됐고 또 제한급수까지도 고민한 시점이 됐잖아요. 영산강 물을 우리가 또 정수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공급까지 했던 그러한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변에 역사와 예술, 놀이를 더한 활기 넘치는 공간도 다양하게 조성됩니다. 노을과 억새, 바람을 감상하는 조망대를 비롯해 강줄기를 따라 테마 놀이터와 잔디마당, 수상 레저 여가시설이 들어섭니다. 지금은 산책로뿐인 이곳 영산강변은 앞으로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을 비롯해 물놀이장과 인공서핑장 등 시민이 즐길 거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도심 속 국가습지인 장록습지를 품은 황룡강은 생태학습장을 중심으로 에코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영산강 70리와 황룡강 30리 강변을 따라 숲길을 연결하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두 강 합류 지점에 Y브릿지도 설치해 랜드마크로 삼을 계획입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광주시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번 Y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3,700억 원. 당장 내년에 57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착수하고 오는 2026년에는 상당수 시설을 시민이 이용하도록 추진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가량 낮지만 여전히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비구름대가 주로 강원 영동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고성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영동에 최고 60mm, 그 밖에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지방에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4도, 대전 12.7도, 부산은 1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을 주도할 위원 12명의 인선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성과 청년 등이 다수 포함됐지만 관심을 끈 비윤계 상징적 인사 합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이뇨한 혁신위의 세부 인선 결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인 위원장이 사령탑으로 임명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름이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선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12명으로 꾸려진 혁신위는 정치인 5명, 비정치인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명으로 절반을 넘겼고 1980년도 이후 출생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생 대학생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 출신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오세훈계로 평가되는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 두 전직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친윤계로 꼽히는 서울 서초울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드리워진 수도권 위기론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내의 어떤 목소리 이걸 잘 융합해서 할 수 있고 또 특히 내년 총선은 전쟁터가 바로 수도권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 됐으니까 그런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비윤계 인사의 합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비윤계 쓴소리 메이커를 통해 통합 의지를 부각하려던 구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혁신위원 다수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도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쇄신안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긍정론과 공천규칙 등 민감한 정무 현안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팽팽합니다. 특히 이준석발 신당론이 연일 고개를 들며 고강도 쇄신과 통합이란 두 난제를 동시에 맞닥뜨린 상황. 일부 수도권 의원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렸다거나 혁신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는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강조하며 이 통합과 변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60일이라는 활동 기한 내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 쇄신이란 숙제를 풀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구태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과 도대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위원으로 발표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은 방송 장악과 지역 차별, 시대착오적 여성관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1년 5개월 만에 재회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1980년부터 매년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부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1년 만에 유족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얽힌 탄핵이란 악연을 풀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 미안함을 전했고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이번 추도식에서 1년 5개월 만에 세 번째 재회가 이뤄졌습니다. 추도식을 마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엔 단둘이 오솔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주제보다 간단한 안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총선을 반년가량 앞두고 보수 대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큰 만큼 보수층 민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맥도날드 등 햄버거 가격이 300원에서 400원씩 잇따라 오릅니다. 재료비나 물류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올립니다. 햄버거 4개 종류 등 13개 메뉴가 대상으로 전체 평균 인상률은 3.7%입니다. 불고기 버거와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는 각각 300원씩 오르고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오릅니다. 맥도날드 측은 계속되는 원 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품목과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맘스터치도 오는 31일부터 닭가슴살 패티를 사용하는 버거 4종 가격을 300원씩 인상합니다. 닭가슴살 공급 불안정으로 원가가 폭등해 회사가 부담할 수준을 넘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을 정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여전히 높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높은 외식 물가는 소비자의 지출 여력을 낮춰 소비를 감소시키고 서민 경제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큰 만큼 외식업계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로 일부 수입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예상되고 국내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한우 고기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상황.
대내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산적해 외식 물가를 단번에 안정시키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일부가 조만간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다음 달 초쯤 전세 사기 피해자 170여 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960여 채를 사들인 뒤 임대 사업을 해 27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은 부적절한 계약을 중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매춘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일제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각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015년 11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서 속 기술 내용이 가치 판단을 따져야 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가운데 11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 연행이 위안부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거나 위안부는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이란 부분 등을 명예훼손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을 뒤집고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맥락을 봐도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관련 표현을 쓴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학문적 표현에 관한 평가는 형사처벌보다 공개적 토론과 비판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기소 8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박 교수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도했던 것은 그 양극단을 비판하고 양극단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정확히 읽어주시면 너무나 명료한 사실이고 다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줄지를 놓고 시민사회 진영 반발 등 파장도 예상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신병력이 있는 40세 백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길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놀란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피신합니다.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의 식당과 볼링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약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m profoundly saddened to stand before you today to report that 18 people lost their lives. 총격범이 달아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부근 상점과 사무실, 학교도 폐쇄됐습니다. 용의자는 40살 백인 남성인 로버트 카드. 갈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소총을 겨눈 채 범행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미 육군 예비군 하사인 카드는 훈련을 받은 총기 교관으로 올여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가 무장 상태이고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He should be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Based on our investigation, we believe this is someone that should not be approached.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과 연방의회 의사당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거듭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와 뉴욕주 버펄로 총기 난사를 계기로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금지 내용은 빠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도착해 오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과 만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블링컨 장관과 만나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조율할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를 다음 달 2일 개시합니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에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부터 3차 방류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바닷물을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3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로 추락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 의원이 불륜을 저지르며 차관급 직책인 문부과학 겸 부홍 담당 정무관에서 사임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분슈는 자민당 소속 야마다다로 의원이 20대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마다다로 의원은 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휴양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26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허리케인 오티스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당구 3쿠션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오른 이신영 선수가 이제 프로로 전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이신영은 프로 무대에서도 우승과 많은 기록을 세우고 싶다며 당차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산. 이신영 선수는 지난달 열린 제11회 3쿠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이자 세계 랭킹 1위인 네덜란드의 테레사를 제압한 뒤 결승에서는 일본의 강호, 세계 5위 니시모토마저 30대 18로 이겼습니다. 정확하고 자신감 넘치는 샷으로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우승이 확정될 때 담담하게 세리머니를 했던 이신영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프로로 전향해 LPBA 투어에서 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평생의 꿈이었죠. 제 당구 인생 평생의 꿈을 이루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LPBA 무대에 서게 됐어요. 이신영은 킨텍스에서 열린 LPBA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프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도 우승 이상이었습니다. 최다 우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록들, 에버라든지 김가영 선수가 퍼펙트 큐를 이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게 목표가 있어야지만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아마추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신영. 프로 무대에서 어떤 명승부들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강원 동해안 지역에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에 최고 60mm, 그 밖에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요란한 비와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4도, 대전 12.7도, 부산은 1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대전과 광주도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